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x 좌표만 구할 수 있어요. x 좌표만. y 좌표는 못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 좌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 fx가 x의 제곱이고요. 직선 gx가 2x 더하기 3이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라고 하면 방금 전에 배웠잖아. 교점은 우리가 연립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우변을 0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 이항을 시키고 2차 방정식을 해결하면 실근이 나올 텐데 그 실근이 뭐를 의미하느냐? 주어져 있는 교점의 x 좌표만을 의미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교점이 3과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야.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잖아. x 좌표만 봤을 때. y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 x만 봤을 때 얘보다 얘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3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끄덕끄덕. 됐나요? 자, 이제 y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x 좌표는 여기서 구했죠? y 좌표는요, 여기다가 넣어서 구해봤자 연립한 방정식에 넣어봤자 항상 0 나와요. 근데 0이 나오면 이상한 거야. 자, 둘 다 0 해볼래?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x축이야? 아니잖아.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0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x축일 때만, x축과 교점일 때만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함수 두 개 있죠? 거기에 아무데나 넣으시면 답이 똑같이 나와요. 오, 진짜요지? 마이너스 1을 위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죠? 얼마입니까? 1입니다. g의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1 똑같이 나오죠? 바로 그게 교점의 의미입니다. x 좌표가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y 좌표도 0은 아니고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1입니다. 됐나요? 아, 이렇게 교점을 찾는 거구나. 그러면 3일 때의 교점은 얼마일까요? 그럼 F3을 구해보세요. F3은 얼마야? 9죠. G3은 얼마일까요? 3 넣어보세요. 9네요. 아하, 여기는 0이 아니라 9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됐니? 정리해보자. 1. 연립한다. 2. X값을 구한다. 3. 연립한 방정식 x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식의 x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상입니다. 아, 이렇게 안 되겠구나. 됐어? 다시 적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14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라고 알려줬습니다. 아하. 그러면 연립하고 넘기고 됐죠? 여기까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이 바로 마이너스 1과 2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공부 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요,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대입을 합니다. 또 2도 근이니까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으로 풉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풀면 바보예요.
연립방정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 자체가 짜증나는 거야, 연립방정식은.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야. 오케이? 연립방정식보다 우월한 거는요,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꼭 쓰십시오. 꼭 쓰셔야 돼. 에? 이게 훨씬 빨라. 왜? 연립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토독톡 하면 나오거든.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씁시다. 합은 마이너스 1과 2를 더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에요. 됐나요? 바로 답 나온다. 알겠지? 이게 우주야.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거 대입해서 연립하는 애들 있다고. 엄청 많다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거야. 어? 고수가 되기 싫은 거야. 시험 못 보고 싶은 거야 그냥. 안 돼. 무조건 근거에 생각이야. 얼마나 편하니? 알려줬다잉. 나중에 대입하다가 걸리면 뒤진다잉. 1입니다. 넘어가면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돼서요. a는 0 나옵니다. 너무 쉽잖아. 곱도 해봅시다. B도 구해야 됩니다. 곱은 마이너스 1이랑 2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2분의 3 빼기 B. a분의 c 아닙니까? a분의 c. 근과 계수 관계 외워놨잖아요. 훨씬 편하다고.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는 3 빼기 b니까 b는 얼마? b는 7입니다. 따라서 b에서 a를 빼래요. 답은 7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면 돼요. 알겠죠? 네. 자신 있으면 이제 149번 해보시면 됩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149번. 시간 1분만 드릴 테니까. 태림이 나중에 연립하다가 걸리면 뒤지는 거야. 근과 계산은 무조건. 알았어? 유나 걸리면 뒤지는 거야. 쌤 말 잘 들어놔. 한 3주 뒤에 연립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 진짜 있어. 많아. 쌤이 좀 더 좋은 방법 알려주면 제발 그걸로 풀어라. 여러 번 얘기한다 지금. 일반에서 진짜 여러 번 얘기하고. 실력이 안 느는 이유는 그래서 안 느는 거다. 그런 거 안 쓰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49번 알아서 푸시고, 자, 150번 가보겠습니다. 자, 150번을 하기에 앞서서, 자, 잠깐 정리해 봅시다. 혈렉은 정리 기억하십니까? 혈렉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0에서 a는 0이 아닙니다. a, b,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만약 p 더하기 q 루트 r이면 안 써도 돼. 그냥 보면 돼. 나머지 근은 뭐였다? p 마이너스 q 루트 r이다. 기억나니? 이게 혈렉은 정리였다. 또 a, b, 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더하기 qi면 나머지 근은 p 마이너스 qi다 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혈렉은 정리야. 기억하고 있니? 오케이. 선생님 왜 그걸 지금 들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2차 함수하고 있는데 왜 2차 방정식 혈렉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지 주로? 2차 함수를 안 풀어. 2차 함수를 다 2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혈렉을 가지고 2차 함수의 교점 문제를 또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2차 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가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직선이 하나 있대. 이렇게. 근데 교점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 교점의 x 좌표가 얘가 3 더하기 2 루트 2라는 거지 같은 걸 줬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찾아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이거 대입해야 되잖아. 대입하기 좋아? 싫지. 이거 대입하는 게 누가 좋아? 그래서 잘 관찰을 해봐. 혹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있어요. 오케이, 가리. 유리수 조건이 있네. 그러면 천천히 한다.
일단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부식을 연립한다. 우변을 0 만들어야 되니까 다 이항한다. 그리고 얘의 실근과 교점을 일치시킨다. 그런데 A, B가 유리수야. 4, 5는 당연 유리수지.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있다잉. 유리수. 아, 개수가 모두 유리수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혈렉은 들어갑니다. 혈렉은 정리에 의해서 3 더하기 2 루트 2가 근이므로 3 마이너스 2 루트 2도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안 가르쳐줬지만 그거를 우리는 알아냈다 이거지. 됐니? 그럼 혈레가 갖고 있는 좋은 계산법 두 군의 합이 개편하거든. 두 군의 합이 그냥 6이거든. 개편하거든. 고분을 하네. 앞에 거에 적고 뒤에 거에 적어보잖아. 9에서 8 빼니까 1이네? 그냥 바로 했다 암산했다 쌤이.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근이랑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같은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 합이 6이라면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일 거 아니야. 끄덕끄덕. 그럼 두 근의 곱이라면 여기에 두 근의 곱일 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아하 꽁꽁꽁 a는 2다. 꽁꽁꽁 b는 얼마다? 4다. 바로바로 툭툭툭. 이렇게 1분 내에 해결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잘 찾으면 돼? 근이 이상하게 들어오면 빨리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 찾아서 혈렉은이지 않을까? 라는 의식 해주시고 문제 풀 때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정답은 A 더하기 B는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51번 밑줄 차가 4다. X좌표의 차가 4다. 선생님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함수와 X축의 두 교점의 차이가 뭐 2다. 그러면 두 개의 근의 차이가 2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가 2였죠? 얘는 베타 빼기 알파가 4라는 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가 4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선생님 지우고 있는 동안에 풀어보세요. 자, 다시 오세요. 자, 이렇게 생긴 거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쌤이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X좌표는 알파야. 여기랑 X좌표 다 똑같은 거야. 알파. 베타 다 똑같은 거야. Y좌표만 다를 뿐이야. 근데 이 차이가 얼마래? 여기가 4래요, 거리가. 그럼 식을 세워볼까요? 베타가 더 크죠? 베타 빼기 알파가 4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점 구하려면 뭐 해야 되지? 연립 했다. 이항 했다. 됐니? 그럼 여기에 두 개의 근은 누구랑 누구야? 알파랑 베타 맞니?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m 1분의 마이너스 m 그럼 플러스 m 곱은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m이죠. 그럼 합이 m이고 곱이 마이너스 2고 차이가 4니까 쌤이 뭐 쓰라고 그랬지? 합곱차 공식 쓰라고 그랬지? 낙곱새 공식 쓰라고 그랬지? 낙곱새 부산 가면 낙곱새 먹고 와야지. 낙곱새, 낙지, 곱창, 새우, 낙곱새 먹고 왔냐? 부산 가서 낙곱새. 에? 낙곱새로 외워두시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합곱차, 합곱차에 관한 공식 이거 하나죠? 여기다가 쑤셔 넣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4니까 16이고요. 합이 m이었으니까 m제곱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m제곱이 얼마? 8. 양수의 b루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네.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문제 도전입니다. 152번. 도전이거든요. 쌤이 안 풀어줄 거야. 맞추면 바로 귀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맞추면 귀가 152번. 시작. 이거 하나 더 할 거거든, 최대 최소. 맞추면 그냥 집에 가. 안 들어도 돼. 이 지금 잘하는 친구니까. 152번 풀어보세요. 대략 맞추고 가. 요 최대 최소 선생님 촬영해놓을게. 최대 최소 쉽잖아. 2차원 최대 최소 알지 너? 152번 풀어서 맞추시면 됩니다. 3분 드릴게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너무 쉽다. 지금 다 이해됐니? 지금까지 수업했다고? 오케이. 유나 괜찮니? 혁진이 좀 어떠냐? 좀 어렵냐? 아직도? 잘 적어놨지? 승민이 괜찮니? 오케이. 자, 넓이에 관한 거니까 삼각형이거든 얘들아? 뭐 삼각형 넓이 뭐 뻔하지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넓이를 찾으시면 답이야. 근데 멋지게 풀어야 돼. 지금까지 배웠던 걸 활용해서. 탁탁탁 짠! 근이 이게 루트 들어가면 근 나오거든? 그걸로 넣어서 풀면 바보. 근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로 D가 나왔어. 그럼 이게 놓을 수 있잖아, 그 길이로. 어?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건 그게 아니잖아.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었잖아. 뭘 이용하는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풀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 2차 함수하고 직선에서. 그걸 다 풀려. 웬만한 문제 다 그걸로 풀려. 근과 개수 관계. 지금부터 연습해두지 않으면은 안 된다. 가망이 없다. 사관학교 못 간다. 지금부터 잘해놔야지. 네, 아니 연립을 했는데 근이 개떡 같아요. 맞아. 2분의 1 뿔마 루트 5 나와요. 선생님 들어와라. 들어와라. 검사지? 다 했냐? 네. 좀 다 했어? 좀 더 해야지 그만. 다 해가지고 와잉? 질문 몇 개야? 2개. 고생했어. 시험 잘 봤어? 마지막 그 두 문제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그 그림 나온 거? 정해 본 거? 그거 좀 오케이 고생했다. 못 풀었지? 에라이 똥대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양수니까요.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인 것 같아요. 여기 x좌표는 2분의 1 빼기 루트 5예요. 아 선생님 저 포기할게요. 계산이 거지발사기예요. 쌤이 언제 그렇게 풀라고 그랬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낫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는데요, 쌤? 일단 여기에 x 좌표를 이렇게 무식하게 놓지 마. 알파로 그냥 놔.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그냥 놔. 됐니?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1이고 곱은 마이너스 일단 적어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너희들의 정말 재밌는 차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러나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면 그냥 하나를 통으로 구하는 것보다 두 개를 잘라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과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으로 잘라주는 거야.
쌤, 왜 걔가 편한 거예요? 봐봐라. 항상 삼각형의 넓이가 좌표평면상에 있을 때에는 밑변을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이 하나 있으면 걔로 잡으면 진짜 편해. 자, 당구장 표시하고 하나 알아둬라잉.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는 밑변을 평행선이 있으면 평행선으로 잡아주기 진짜 편하다. 이런 걸 얘들아 평행선이라고 해. 이런 걸 평행선이라고 해. 이런 거를 사선이라고 해. 사선. 이런 거를 사선이라고 해. 사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야 된단다. 공통수학 2를 배우고 있네요. 평면좌표 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우죠? 그게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 길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y에서 y 빼버리면 답이에요. x에서 x 빼버리면 답이라고. 따라서 항상 평행선으로 잡는 게 가장 편합니다. 고로 얘를 밑변, 얘를 밑변, 얘를 밑변, 얘를 밑변, 얘를 밑변을 잡아줘요. 너무 쉬운 게 이 길이는 1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누가 높이일까요? 높이는 얘가 높이죠. 얘가 높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높이죠. 베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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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형의 밑변을 1로 했습니다. 그럼 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얘가 높이죠. 요 길이가 높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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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라고 하면 조심해. 알파라고 하면 틀려요. 알파는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베타이거든요. understand? 그럼 넓이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얘네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2분의 1 베타. 아하, 2분의 1을 묶으면 선생님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뭐로 표현할 수가 있다? 알파와 베타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를 알고 싶은 거니까 낙곱새 공식에 의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 의하여 1이고 얘는 4에 의하여 5고요 루트 5가 답입니다. 루트 5. 근데 거기에 몇 분의 1배를 해? 2분의 1배를 해.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루트 5가 S가 되는 겁니다. 되시오? 그럼 제곱하래요. 4분의 5요. 88을 곱하래. 8. 답은 12 정답입니다. 재밌죠?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으면 사관학교 못 간다. 이렇게 꼭 풀어라. 고수가 되고 싶다? 절대 이거 쑤셔 넣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는 7분의 7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33 이런 거 나온다. 그걸 넣어서 계산할래? 7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33 이런 거 넣어서 계산할래? 그러다가 틀린다. 무조건 뭐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교점에 관련된 부분, 넓이에 관련된 부분은 뭐다? 2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맞춘 사람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갈게요. 빨리 끊을게. 유형 6번은 나중에 할 건데 부등식에서 할 거니까요. X 하십시오. 유형 6번 너무 어렵습니다. 유형 7번 하고 오늘 기도할게요. 현재 시간 43분. 오우씨, 잠깐만. 할 수 있나? 너무 문제인데? 아씨.
써야 되겠는데? 7시 넘기면 나 때릴 거지, 승민이. 그치? 나 때리겠지? 넘어가. 쉬운 거 그럼 2개만 합시다. 쉬운 거 문제 2개만, 6개는 못 풀 거 같고. 이차함수 기본만 해줄게요.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맞출 수 있겠어? 참, 너무했네.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린다. 자, 개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가장 기본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여러분들 중3 때 빨리 좀 선행한 친구, 좀 심한 과정까지 들었던 친구들은 잠깐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규 교육 과정은 고1 과정이 맞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최대 최소의 응용이 심화 필러로 나옵니다.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2차 함수의 활용, 최대 최소 활용의 문제들이 다 그걸로 나와요. 오늘은요, 심화 활용까지 안 가고 기본 개념만 갑니다. 자, 일단 1번.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y값입니다. y값. 함수값이라고도 해요. 함수값.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박아놓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이 아니야. y값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여기 있는 요 값일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y좌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이 값을 의미하는 거다, 이 값을 의미하는 거다. 얘다, 쟤다.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위아래를.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보는 거야. 그럼 높이 있으면 무슨 값이야? 최대값. 아래에 있으면 최소값. 근데 값들이 많지, 위아래로. 얘는 좀 큰 값, 얘는 작은 값.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제일 위에 최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뭐야? 최소. 끝. 개념 됐어요? 근데 가로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 가로로도 맨 왼쪽에 있는 게 최소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2차 함수에서는 위아래 값만을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 질문. 자, 이거 봐봐. 이 점 하나하나당 다 y값들이 있어, 없어? 있지? 함수 배웠지, 얘들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한다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2,7이면 얘 x값은 2고 y값은 7이라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얘보다는 위에 있잖아. y값이 얘보다는 크겠네. 얘는 y값이 얘보다는 작겠지. 이렇게 비교를 한다. 됐어요? 됐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임윤아, 쫄지 말고. 지금 배운 거 하나야? 요렇게 생긴 애는 최대값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는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있어요. 최소값은 있어요. 최대값은 없습니다. 2차 함수는 끊임없이 올라가요. 끊임없이. 끝이 있어, 없어? 네? 유나야, 끝이 있어, 없어? 이게? 없지? 그럼 얼마야? 맨 끝에 맨 위에 있는 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없는 거야. 모르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맨 아래에 있는 이 값은 알까 모를까? 알아요. 왜 알지?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이니까 알 거 아니야. 꼭지점 좌표는 알잖아. 예를 들어서 꼭지점 좌표가 1,3이야 얘들아. 그치? 그럼 우리는 x값 보기로 했어, y값 보기로 했어. y값이 얼마야? 3. 최소값이 얼마야? 그래서 3이.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3이다. 답이 없습니다. 그치?
이태리 최대값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소값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꼭지점이 5,-3이네요. 자,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태리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없어요. 어?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자, 최대값은 얼마인가 손재주. 그렇죠. Y값이 기준이라고 이놈아. 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보면 얘만 대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됐으면 끄덕끄덕. 자, 이게 개념 정리 끝난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는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은 있어요. 그 최소값은 꼭지점의 y 좌표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자, 위볼도 같이 해야 되는데 번호를 매길까 그냥? 위볼로 매기면 이렇게 생겼죠?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대값은 뭐예요? 꼭지점의 y 좌표예요. 왜요? 쌤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은 정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내가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정의 내렸어? x값으로 정의 내렸어? y값으로 정의 내렸어? y값으로 정의 내렸단 말이야.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y로 정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커지는 거, 내려오면 작아지는 거야.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인 거야. 그게 전부야. 이게 원리고 정의고 그런 거야. 너무 쉽지 않니 재준아? 그럼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5분 나가자니? 자,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없으면 없다라고 해주세요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거 적으세요. 지금 여기 문제 다 어려워서 쉬운 거 먼저. 최대 최소를 조사하래. 자, 아래로 볼록인 거는 A의 개수 0이죠. 0보다 크다죠. 얘는 음수일 때죠. 자, 지금 이거 X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A는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찾아야 돼?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지.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 찾으면 돼? 꼭지점 찾아주면 되겠지? 꼭지점 찾아주면 맨날 했었는데 2차 함수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던 거야. 꼭지점 찾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절반의 제곱. 제가 했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꼭지점 좌표 얼마야? 2, 마이너스 9.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최소는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세요. 네. 최대 최소를 언급해 보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구해주세요. 시작. 변호질 거 들어도 근데 너 이해 잘 못해. 왜냐면 선생님은 너희들하고 이렇게 호흡하잖아. 너희들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너희들을 설명을 해야 니네가 이해하는지 눈높이 수업이 된다는 말이지. 근데 이제 공중파로 쫙 쏘는 거란 말이에요. 방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레벨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 개념 설명 하시는 거 너무 좋긴 한데 선생님이 들어도 좋아. 오, 저렇게 설명해서 듣는구나. 근데 너희들이 막상 그 개념을 딱 듣고서 완벽하게 소화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 레벨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양반인지 알 것 같아. 이제 엄청난 양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의 쌤이 눈높이를 잘 맞춰서 설명하기 때문에 혁진이까지 이해시키면 나 진짜 잘하는 거야. 그지? 혁진이까지 이해시키는 내 목표야. 자,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게 꼭지 좀 구해봅니다. 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1을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이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야? 1, 마이너스 4야. 윤아야, 너 최대값이 있니 없니? 얼마니? 잘했어. 자, 앞으로 최대값은 쌤이 라지 m이라고 쓸게. 자, 최소값은 있니 없니 윤아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x 하시면 돼요. 됐나요? 정리 끝. 됐어 안 됐어? 진짜 됐어 안 됐어?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두 문제 풀 끝내겠습니다. 자, 이해됐다고 했다 니네. 자꾸 딴 소리 하면 뒤진다. 자, 166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의 최대값을 라지 m. 이차함수 y는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5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그냥 꼭지점을 구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식을 마이너스 1로 묶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줘야 되겠죠? 네, 꼭지점 나왔습니다. 1,9조 위로 볼록 1,9니까 무슨 값만 있다? 최대값만 있다. 그 값은 9다. 끝났습니다. 접사죠? 자, 두 번째 3을 묶었습니다. 2x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완전 접시 완전입니다. 왜? 꼭지점 찾으려고요. 됐나요? 예,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죠. 무슨 값만 있다? 최소값만 있다. 그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 둘을 뭐하래? 더하래. 9랑 마이너스 8 더하면 1이죠. 답은 1입니다. 잽싸게 풀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67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거를 지나간대요. 그럼 지나가면 저 식에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해서 A를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됨? 그럼 A가 나왔겠지? 그 다음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 풀어보세요. A를 먼저 구하고 푸시면 됩니다. 재준이 이해됐니? 최대 최소값 뭔지는 알겠어요? 기준이 뭐라고? X값이 기준이야? Y값이 기준이야? Y값. 그럼 위에 있는 게 최대야? 아래에 있는 게 최대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최소, 밑으로 가야 최소. 그 값을 정할 수 있을 때 우리 있다고 하는 거고 정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하는 거야. 자, 1, 마이너스 5를 대입하세요. 먼저 지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다시 집어넣어요. 네, 완전 접수 만드시고요. 됐죠? 네. 1, 마이너스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그것도 없죠. 꼭지가 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